자, 저는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너 공부 잘하니? 저렇게 안 물어봅니다. 학교 재밌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들이 예, 저 재밌어요. 이게 최고입니다. 그저 아이들이 1등 안 해도 학교가 재밌고 선생님하고 잘 지내고 그저 뭐 급식이라도 맛있어서 학교를 간다든가 아니면 친구랑 까부는 게 재밌어서라도 학교를 간다면 이것처럼 기쁜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이 저 그냥 학교 재밌어요. 학교 잘 적응해요 하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걸 아시고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근데 그렇지 못한 아이는 참 너무 안 됐죠. 그죠? 자, 그런데 적응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이것이 원인이 아니라 이것이 결과인 겁니다. 이것이 2차적인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고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분리불안이 있다. 그럼 학교만 가면 도대체 우리 엄마는 집에 잘 있는지 집안에 가스 폭발은 안 됐는지 막 이런 게 불안해서 엄마를 눈에 보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집에 가겠다면 그냥 보내주나요? 그러니까 배가 아파져야죠. 그러니까 꼭 배가 아파요. 막 떼굴떼굴 구르게 배가 아파서 이제 집에를 와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가라고 하죠. 배 아프다고 하니까. 집에 오면 또 한 10분 있으면 싹 말끔하게 안 아픕니다. 뭐 이러면 학교 적응이 안 되겠죠. 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예민한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는 허구한 날 학교 가면 아파요. 그럼 허구한 날 결석을 해야 돼요. 그럼 적응이 잘 되겠습니까? 그저 매일매일 보고 같이 희노애락을 겪고 시험도 같이 보고 공부도 같이 한 친구하고 친해지는 거지. 며칠에 한 번꼴로 결석을 하는 애하고 친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죠. 또 공부를 지나치게 어려워하는 아이 또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에서 너무 마음이 힘든 애들이 있어요. 때로는 부모가 애들을요 힘들게 하는 부모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소수는요 애들을 괴롭히는 부모도 있긴 있어요. 아주 소수. 근데 그러면 애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니 집안이 모든 나의 그 안정의 근원인데 거기서부터 불편하면 아이가 학교 와서 뭐 이렇게 적응을 하고 잘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엄마들이 하실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애한테 올백을 맞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애한테 무슨 1등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일기 5줄을 쓰라고 하는데 얘가요, 3시간씩 내 속을 뒤집어놔요. 근데 일기 안 쓰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부모로서. 그 말 맞죠. 선생님, 제가요, 뭘 많은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전에 양치 한번 하라고 해요. 일을 한다 그러면 문제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그것을 메롱거리면서 양치 한번 닦을 때마다 속을 다 뒤집어 놓고 아글아글 쓰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학교 적응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부모와 관계의 어려움이 아이한테 더 많은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가 애를 잘못 다뤄서 아이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모 탓은 물론 아닙니다. 이제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아이든 없는 아이든 결국 이 아이를 키우고 지도할 사람이 어른이니까 문제가 많은 아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부모가 해주냐에 따라서 향방이 달라지니까 현명한 부모의 태도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가 집안에서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학교 적응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같은 이런 ADHD 문제가 있으면 아이가 학교에 잘 집중하고 수업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많아도 뭐 친구한테 갑자기 화를 낸다든가 내지는 애들이 막 재밌는 얘기할 때 자기는 딴 생각하고 있어서 나중에 그냥 뒷북을 치거나 그러면 애들하고 친해지기 어렵죠. 그럼 또래 관계가 또 나빠지면 또 적응이 어려운 거죠. 자, 결국 수많은 예를 통해서 봤듯이 학교 적응이 어려운 건 2차적인 결과이고 결국 적응이 어렵게 되는 원인론적인 문제는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응이 어려울 때는 이 문제의 원인을 반드시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잠깐 이렇게 모래를 덮었다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적응이라는 것은 생각과 능력과 감정과 이런 모든 거의 합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 또래 아이들이 하는 어떠한 공교육 내지는 집단 학습 또는 또래 관계에서 적응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인간은 이
지능하고는 무관하게요. 톨러런스가 좋은 사람이어야지만 행복합니다. 톨러런스라는 건 뭐냐면요. 견디고 감당해내는 능력이에요. 아주 쉬운 예로 인간을 그릇이라고 비유를 하면요. 그릇이 큰 사람도 있고 그릇이 작은 사람도 있고 그릇에 구멍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요. 톨러런스가 떨어진다는 거는 어떠한 외부의 자극이나 외부의 스트레스가 탁 닿았을 때 금이 쨍 하고 간다는 거예요. 일명 무슨 그릇처럼 뭐 떨어져도 안 깨지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건드려도 금이 가거든요. 결국 금이 가면 안에 무엇을 넣어 주었을 때 쌓일 수가 없죠. 금 때문에 결국 다 새고 그릇이 그릇의 형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것이 바로 톨러런스입니다. 이 톨러런스가 떨어지는 아이들은 적응이 어렵습니다. 왜? 날이 더운데 선풍기 안 틀어줘요. 그러면 막 더워 미치겠어요. 밥을 먹으러 가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선생님 얘기가 길어요. 그러면 아주 미치겠어요. 막 이런 거죠. 기다리면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고 시험 문제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이며 똑같은 문제는 왜 이렇게 여러 번 풀려고 하면서 옆에 짝은 왜 이렇게 목소리가 날카롭고 얘는 자꾸 왜 날 치고 가고 뭐 이런 거죠. 이거를 견뎌내고 감당해낸 능력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학교 적응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그릇을 금이 간 것을 붙여주기 위해서는 붙여줘야 되는데 붙여주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아이를 다그치거나 무엇인가를 빨리빨리라고 해서 절대로 그릇에 금이 붙여지지가 않습니다. 이 톨러런스가 생겨나는 데에는 부모가 정확한 지침을 주시고 그때 생겨나는 불편한 감정을 좀 감당하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애가 배가 고픈데 짜증을 내요. 지금 당장은 나가서 뭘 사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좀 기다려라. 그럼 보통 애들은 네, 뭐 이런 애도 있는가 하면 막 내가 그래서 오기 싫다고 했는데 엄마가 오자 그래서 지금 배고파 미치겠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가만히. 근데 이렇게 고개를 돌리거나 막 이러지 마세요. 그냥 좀 온화한 얼굴을 그렇다고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좀 기다려 보세요. 가만히. 약간 사무적으로. 그러면 이제 아이가 온갖 짜증을 다 부리다가 엄마가 조용하면 왜요? 뭐 이러는 경우도 있고 왜 말 안 하세요?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엄마가 알긴 알지. 조금만 기다려줘. 그럼 이제 애가 막 난장을 치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고마워. 조금만 기다려보자. 이렇게 해서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걸 경험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이 감정적인 이게 조금 견뎌내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애가 짜증을 내면 야 조용히 해. 너 한마디만 더 해봐. 그러면 왜요? 그러면 너 조용히 하라고 했지 엄마가. 뭐 이렇게 하면 이것을 이렇게 좀 진정시켜 나가기보다는 점점 더 악화가 돼서 그릇이 금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 정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 기다리고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좀 주시고 그건 역시 아이가 금방 따르지 않더라도 좀 기다려 주시고 부모 역시 격분하지 않고 그런다면 이 아이가 좀 견디고 감당해낸 능력이 조금씩 더 생겨나겠죠.